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직장인 남이남 씨는 최근 직장에서 실시한 정기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경무에 시달리던 남이남 씨가 하루에 노고를 달랬던 것은 퇴근 후의 한 잔이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회식 때마다 육류를 즐기다 보니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이남 씨가 정기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네. 하는데요. 남이남 씨의 고지혈증 수치 어떻게 나왔나요? 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셨네요. 이 수치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네, 한 번의 측정으로 이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번 측정할 때마다 약 30mg/dl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200mg/dl 미만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 콜레스테롤은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HDL 콜레스테롤을 일컫죠.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유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계 또 뇌혈관계 질환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보통 LDL 콜레스테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외에 물론 이제 중성지방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뭉뚱그려서 전체가 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 이외의 콜레스테롤 또는 LDL 콜레스테롤을 일컫죠. 그럼 남이남 씨의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가요? 네, 이분의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구분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또 어떤 다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지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또 총 콜레스테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g/dl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식을 하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50mg/dl 이상 나오셨을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이외에 다른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이남 씨의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이분의 경우는 직장에서 이제 근무 후에 너무 회식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주 횟수도 많고 또 육류의 그 안주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생활 습관만 몇 가지를 먼저 고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을 넘기지 않도록 많아야 두 번 정도 한 번을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번 드실 때 한 병을 넘기지 않는 방향. 사실 건강 음주를 위해서는 반 병 정도가 딱 적당한데요. 요즘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좀 많이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병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병 드시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금주하시거나 조금 더 음주량을 좀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이남 씨가 해야 되는 운동요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회식 횟수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이렇게 저녁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좀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을 잘 운동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몸을 좀 가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3회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요. 한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보통 숨이 조금 차고 땀이 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빠르게 걷기 운동이나 뭐 조깅이나 아니면 자전거, 실내 자전거든 실외 자전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영도 괜찮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스포츠들, 그러니까 뭐 테니스나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콜레스테롤 저하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요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의 요인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과잉 섭취, 그리고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불균형, 그리고 당질의 과잉 섭취와 섬유소 섭취의 부족, 그리고 알코올의 과잉 섭취에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실제적인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섭취하게 되는 삼겹살이나 갈비, 그리고 속꼬리, 버터 같은 곳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림이나 라면, 과자 종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콩기름, 식용유 등의 식물성 기름에 많고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 횟수는 줄이시고 생선이나 콩류, 두부의 섭취 횟수는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고기를 드실 때는 비계라든지 껍질은 제거를 해서 살코기로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트랜스 지방이 특히 몸의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몸의 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면 훨씬 도움이 되실 텐데,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케이크나 쿠키, 파이, 크래커나 빵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콜레스테롤은 잘 아시다시피 계란의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고 오징어나 새우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곱창이나 알 같은 내장 종류와 사골국이나 미꾸라지, 장어 이런 보신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하시지 마시고 월에 한두 번 정도로만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사탕,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당질의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 단맛이 많이 나는 것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동물성 기름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과하게 사용을 하시지는 마시고요. 튀김이나 전, 볶음보다는 굽거나 무치거나 삶는 등의 조리 방법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 중에서 코코넛 기름이라든지 야자유 등은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즉 식품에 식물성 기름 사용 또는 동물성 기름 사용 안함이라는 표시가 있다 해도 그것이 항상 불포화지방을 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 코코넛 기름과 야자유는 제과나 가공식품, 라면이나 팝콘, 그리고 커피 프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주의 깊게 표시를 읽어보시고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술은 고열량 식품으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는 체중을 늘리기도 하지만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음주 시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미만으로 해서 술마다 다 잔 사이즈가 다른데 한두 잔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매끼 2접시 이상의 야채찬을 드시고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를 하면 좋은데 하루에 사과 1개 분량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그래서 하얀 밥이나 하얀 빵이나 채소즙이나 과일 주스보다는 섬유소를 생각한다면 잡곡밥이라든지 잡곡이 들어간 빵, 그리고 생채소나 생과일을 드시는 것이 섬유소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염분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상인의 경우도 염분의 사용량을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보통 하루에 15에서 20g 정도의 염분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염분 섭취량은 식염으로 5에서 6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을 되도록이면 싱겁게 조리를 하시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젓갈이나 장아찌 그리고 자반 생선 등의 섭취는 좀 삼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이나 조미료의 섭취량도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물과 김치의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염분의 섭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조리할 때는 설탕이라든지 식초, 레몬즙이나 후추, 겨자나 와사비 같은 양념을 사용을 해서 싱거운 맛에 변화를 주거나 조리를 할 때 간을 하지 않고 따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도 염분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을 바로 알고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위티비 건강비타민이었습니다.